예, 일본의 경제 침략 본격화 문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전 10시 20분쯤이었죠? 네. 예, 경제산업상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네. 내용을 우선 정리를 좀 해봅시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일본 아베 내각은 가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무회의인데요. 가기를 열고 우리나라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예. 일본은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사실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부당성을 좀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가기는 오늘 회의를 열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최종적으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가기에서 처리된 이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오늘 가기에서 이런 결정을 한 이후에 10시 30분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요. 일본은 이번 결정은 안보 관리를 위한 것이고 신뢰감을 갖고 대화할 수 없는 한국의 책임이라면서 한국의 성의 있는 시정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은 없을 것이며 미국의 자국의 수출 관리 운영 재검토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고요.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수출상의 분야로 그 외 다른 분야로 영향이 미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마치 그 이번 조치가 상당히 정당한 조치고 네. 아무런 그런 경제적인 타격도 있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내용을 강조를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상당히 좀 경계하는 그런 네. 모습이었는데 지난 7월 11일인가요? 실무자 회의 때 그때 설명회라고 했는데 네. 일본의 발표 내용과 한국의 발표 내용이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당시 한국의 발표가 거짓이다. 네.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군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책임을 또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양국 전문가들은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결국 28일 날 이 발효가 돼서 예.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은 양 국가는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네.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게 됩니까? 예, 먼저 화이트리스트가 무엇인지를 보면요. 일본을 포함해서 각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물자와 기술, 소프트웨어, 무기 등 15개 유형의 전략 물자를 지정하고 그것을 수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뭐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대 국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화이트 리스트라고 무역 우대 국가 또는 백색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현재 전략 물자 관리와 관련해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로 지정된 나라는 기존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7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27개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빠지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양국 간의 신뢰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직접적으로는 그 15개 유형의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관소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당장 수출에만 영향이 주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 당장 지난 7월달 증시만 봐도 7월 1일부터 일본의 경제 침략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의 그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4.7%를 기록했고요. 예. 코스피 지수는 같은 기간 7월달에 코스피 지수는 7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또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수정이 불가피한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3일에 2019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데 영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발표가 되자마자 청와대에서는 오후에 네, 긴급 국무회의를 열겠다고 네 맞습니다. 했고 지금 정부와 국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정부는 오후 2시에 문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요. 예. 여기서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생중계로 공개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대일 메시지와 국내 산업 경쟁력 보호 대책을 담은 대국민 담화가 공개될 것으로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의 조치는 상당히 유감이고 우리가 당당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가릴 것 없이 지금 일본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한 상황반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팀장으로 한 TF를 조직해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예. 3일 그러니까 내일에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내일 모레 4일에는 당정청 고위 협의회를 열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우리도 공식적인 대응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네. 지금으로서는 카드가 별로 남아 있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소미아, 네. 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네.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중에도 이 갱신 연한이 다가오죠.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 글로벌 경제에서 무역 분쟁이라는 것은 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한일 이 무역 분쟁에서 더 큰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안보 관리 문제를 문제 삼고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한국의 책임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것이 외교 안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그렇게 되면 이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되느냐에까지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예. 국내 여론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한국을 적대 국가로 간주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일본과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2급 군사 정보에 대한 것을 공유하는 것인데요. 2급 정보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사의 작전 계획인 작전 계획 5027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적대 국가로 지금 간주하는 마당에 이런 작전 계획까지 공유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 지난 1일에 고노다로 외무상을 방콕에서 만났을 때도 이 지소미아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강경화 장관은 만일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면 한국은 외교안보 문제의 큰 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일 관계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예. 공조해야 하는 분야는 확실하게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 리듬에서는 이 일본의 경제 침략 더 깊이 진단하기 위해서 세무 전문가를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보와 국제 정치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각각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창국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연결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안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전문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 한국국방포럼 대외협력국장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전에 그 발표 내용을 좀 보셨죠? 네네네네. 예, 사실 이 한국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마지막 카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지소미아라는 이 협정이 어떤 협정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앞선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됐죠. 미국, 한미일 3국이 정보 공유를 하자. 그 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인접국이니까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 정보 교환을 해서
북한이 핵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렇게 정보 교환하자 이런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게 협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북한의 그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사실 이게 실효성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미국이 이걸 제의하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소미아를 자꾸 꺼내는 상황에서는 미국한테 우리가 한일 간의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중재해달라 이런 잣대로 지렛대로 좀 사용했지만은 지금 일본이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를 화이트 국가가 제외하겠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여기 지소미아를 더 가지고 매달리고 이거 가지고 분쟁을 유발시키는 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일본이 한국은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그 국가 간의 신을 어기더니 이제 안보까지 또 어기냐, 안보 공조까지 이렇게 또 물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이 협정을 중단할 경우에 일본이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2급 비밀 이상 정보 규율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막 쏘아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정보 규율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1년에 한두 건 정도 뭐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큰 실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한미일 안보 공유 체제가 이걸 흐트름으로써 깨지면은 많은 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도 브레임을 받을 것이고 일본은 이거를 한국이 먼저 오겠다 이것마저 오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거 우리가 미국이 이제 중재하도록 요구하는 거 이 상황에서는 지렛대를 사용했지만 더 이상은 뭐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두 건, 1년에 한두 건 정도 일본에서 네네네. 받는 정보 건수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일본 측으로 받는 정보 이것이 그 효용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본 측으로 받는 거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동향이 있을 때는 일본은 우리보다 인공위성 정보가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 정보, 그다음에 뭐 이지스함을 활용한 정보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유리하고 우리는 주로 인간 정보, 휴전선에서 이런 근에서 일어난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상호 교환하는 차원인데 지금까지는 양국이 그렇게 위기 상황으로 뭐 북한 핵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기 때문에 별 실효성은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거는 북한이 비핵화기 때문에 비핵화로 간다면은 굳이 여기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걸 깨므로써 한미일 간의 상호 공조 체제가 균열될 이런 가능성, 빌미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소미아 협정을 중단을 했을 때, 갱신을 중단을 했을 때 한국과 일본 양측에 받는 득실 그리고 향후 안보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안보 상황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양국 간의 그 국민 감정이 아주 악화 일로에 가고 있는데 이것마저 깨버리면은 정말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지소미아는 지금까지 미국한테 중재를 요청하는 데 활용했다면은 우리가 먼저 깨가지고 또 한 번 일본한테 우리가 뭐 잘못했다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실질적으로 실익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한미일 공조체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흔들어대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지소미아 이 카드는 국장님 의견에 따르면 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이렇게 근데 되면 우리가 먼저 깨자. 네, 하자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 이거죠. 할 필요가 없다. 일본도 자기가 먼저 깨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왜냐면은 자기들은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싶다. 그러나 예. 한국이 배상 판결에서 국가 간의 신의를 어겼듯이 안보마저 또 깨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한테 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한국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공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댈 거예요. 그건 예. 속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역공을 당할 네.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 정식으로 한번 또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경제 분야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창국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일본의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받을 타격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지금 이번 조치가 일종의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물품에 대한 일본 정부가 개입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로서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그런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고 허가를 받도록 껌껌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을 지금 한 달 전에 3개 지정한 것에서 지금 수백 개로 늘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대상되는 품목 전체가 우리가 수입을 못하는 상황,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 3년에 한 번씩 이제 일본의 그 기업이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건건이 그 수출을 하는데 전혀 그 이외의 행정 절차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 그걸 일일이 다 밟아야 되니까 그게 까다로워지고 이제 얼마나 그리고 정부가 일본의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그게 이제 그걸 까다롭게 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그 효과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소들에서도 이제 숫자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2%대 초입으로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1%대로 떨어질 거라는 게 상당히 많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치가 실제로 이 조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만약 타이트하게 운영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그 주요 물품이 수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충격이 훨씬 커지겠죠. 반면에 예를 들어 이것도 일종의 일본 정부의 이제 협상 단계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놨으니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 우리가 이런 걸 가동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측면에서의 의미가 더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효과는 걱정 많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나빠질지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게 아마 제일 큰 악재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부인을 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하기 나름이겠죠. 예를 들어 이런 감 조치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과거처럼 일본 기업들이 대한 수출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주요 부품 소재의 흐름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다시 일본 기업으로 가고 이런 식의 흐름이 차질이 없으면 이제 일본 관료의 말이 이제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난달에 상계 품목에 대해서 이제 강화 조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수입이 안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이게 장치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풀 가동을 하면 상당히 우리 생산에도 차질이 있고 일본 기업들이
조달하는 그런 그 중간재 부품 소재 한국에서 일본으로 흐르는 그 흐름에도 당연히 차질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미중 무역 전쟁 악재 소식이 있었습니다만은 한일 이 이슈도 일본의 니케이 주가가 이제 뭐 큰 폭 하락하는데 기여한 거 아니냐. 그게 결국 일본 기업들도 결국 이런 조치로부터 그렇게 무풍지대가 아니다. 이런 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문제는 이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예.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네.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이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얘기 나온 지는 한 3, 40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국내에서 이제 그런 주요 부품 산업 그런 걸 하는 걸 이제 국산화 그리고 이제 조달선 다변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품목은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조달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백색리스트와 관련돼 가지고 대만도 상당히 ICT 산업이 중요한 나라인데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부터도 이제 많은 일본과의 수출입이 있고 이런 관계인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만이 그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예를 들어 무슨 화이트리스트 지금 상징적으로 의미가 큽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운용에 있어서 이게 순전히 어떤 상징성을 노려서 취한 조치라면 그렇게 큰 충격이 있지 않지만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그동안 말로만 하던 국내 관련 산업화에 박체가 가해질 것이고 기업들도 해외에서 이제 이 조달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이제 벌써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고객을 놓치는 효과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교수님과 더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허찬국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이 국제 정치, 동북아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성욱 공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전화 연결됐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일단 미국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미국은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경제를 주도하는 강력한 패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 동맹 관계에 있던 이 한국과 일본의 이런 무역 갈등이 미국한테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볼턴과 폼페이오를 통해서 그동안 이번 일본의 수입 규제 이런 것들을 거중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했지만 일본의 여러 가지 이런 강공 전략에 미국이 아직까지는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미국도 WTO라든가 이런 어떤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야 된다는 것이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일본의 이런 행태는 정치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이 지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떼어내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유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본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각오를 하고 있나, 이 부분은 오늘 그 경제산업상이 발표를 한 과정에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네네. 말해서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예. 이런 취지로 강하게 메시지를 던졌는데 네. 종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지금은 일본이 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저는 과거사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사 징용 문제 배상 판결 이거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처음에 이 수입 규제, 경제적인 카드를 꺼낸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과거사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일본이 결국은 이것은 이제 자원 무기화의 측면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동원한다고 보고, 과거에 2010년도에 중국이 히토류 수입 규제를 해서 일본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여기에 일본이 상당히 큰 여러 가지 뭐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교훈을 얻은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수출 규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 과거에 중국이 일본한테 한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 자원을 통한 한국의 어떤 정치 경제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외교적인 압박 전술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이 북한을 상당히 좀 의식하고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 이 네네. 북한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뭐 강제징용자 문제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일제 36년 동안 만행 중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놓고 보면 한국과 북한이 같은 어떤 방향으로 일본에 대한 어떤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북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이런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남북 문제라든가 핵 문제를 제외하고 과거의 한일 합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북한이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 어떤 강한 비난 성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또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이득을 얻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일본이 애초에 그 수출 규제를 한 것이 세 가지 아니었습니까?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고 그리고 플로리 폴리아미드 그리고 리지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수입 규제 품목이었는데 특히 러시아는 이 러시아 불화수소 에칭가스가 상당히 지금 뭐 생산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을 규제한다면 러시아가 1차적으로 상당히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발열에서 보면은 러시아보다는 이득이 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금 뭐 857개로 지금 수입 규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의 경제한테도 상당히 큰 호재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일 내에 이것을 내수화에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일본 주변 나라 특히 중국과 러시아한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WTO 제소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때 또 주목되는 것이 이 회원국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입장을 보일 걸로 예상하십니까? WTO는 보호무역에서 전 세계가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맞아서 경제적인 한 지구촌 울타리를 형성한 것이 WTO 체제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입니다. 그러나 수입 규제는 자유무역과 역행하는 보호무역의 가장 강력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WTO가 만들어진 그런 설립 이념의 정면으로 뭐 대책점에 서 있는 것이 수입 규제다. 그렇기 때문에 WTO에 대한 신뢰를 일본이 깼다고 봅니다. 그래서 WTO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런 수입 규제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여러 가지 역행적인 그런 도발 행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원점 회복해서 자유시장 그리고 WTO 체제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전화 나눴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또 시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네. 나가야 될 텐데 네. 북한 문제도 좀 심심치 않게 좀 있습니다. 예, 오늘 그렇습니다.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예,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새벽 2시 59분 그리고 3시 23분에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예. 현재 그 군 당국은 이것이 지난 7월 25일, 31일과 같은 유형의 탄도미사일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7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사이에 3번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국정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현재 우리 군이 F-35A 등 첨단 무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이달 5일부터는 한미 군사훈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8월 중에 다시 한 번 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었는데 네. 오늘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오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고요. 지난 7월 25일과 7월 31일 이어 또다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 8월 5일부터 20일까지 군사훈련이 있는데 예. 이 시기를 전후해서 다시 한 번 더 도발 행위를 할 것이라는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부 최병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